네, 홍기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예술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진행하게 될 세션은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더 재밌고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5분의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각자가 소속된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우선 처음에 인제 시작하는 것은 정용선 선생님부터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용선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지금 국립극단에서 일하고 계시고, 국립극단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환경 친화적 혹은 환경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극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혹은 그런 국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오늘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용성 팀장님께는 "극장은 작은 지구라는 그런 제목으로 발제를 저희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성 팀장님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저보다 더 잘 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네, 잘 보이고 있네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네,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움을 전합니다. 이번 유니티인 학술대회에서 극장은 작은 지구입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용성입니다. 현재 국립당 홍보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뜻깊은 학술 대회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돼서 네, 조금 긴장되기도 하네요. 네, 오늘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문화예술 단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이 프레젠테이션은 컬러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으로 제작을 했고, 이를 통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 지우기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번 유니트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저의 제안은 저의 발표 시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저의 뒤를 이어서 멋진 발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의 컬러 프레젠테이션에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인사말에서 제가 국립극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립극단은 3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관객들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극장은 예술가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극장에서는 매일 밤 새로운 공연의 막이 오르고 공연이 끝나면 또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탄생과 소멸의 과정이 매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매우 많은 자원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 사용이 되고 또한 버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구인 극장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온 작은 지구가 어떻게 하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성은 오늘날 우리 문화예술 조직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온 연구들은 사실 매우 오랫동안 다양하게 진행됐고요.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인식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직 생태학에서는 조직의 생존과 사회 변화를 자연 선택에 기인한 결과로 인식하고, 조직 생존의 핵심 예측 변수는 환경 제약과 조직 형태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원 의존 이론에서는 외부 자원 활용에 대한 조직의 능력이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자원 부족에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이론에서는 조직의 합법성의 원천이 조직 목표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이며 조직의 목표는 사회적 목표와 통합되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자본화한다고 주장한 사회자본 이론에서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사회적 자본이 결국 장기적 형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몇몇 나라의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조직의 기후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영국의 경우는 친환경적인 예술 활동을 연구, 컨설팅하고 있는 비영리 예술단체 줄리의 자전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연극, 음악, 영화나 오케스트라, 시각예술, 투어링, 야외예술까지 7개 분야의 친환경 활동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분야에 맞게 에너지 사용량이나 배기가스를 줄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를 선언을 했고요. 다양한 탄소 저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댄스 뮤지컬 백조의 호수로 잘 알려진 매튜 본의 뉴 어드벤처스 또한 그린 투어링을 통해서 이 투어 공연 시의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후위기 대응 사례로 소개할 한국의 국립극단은 1950년에 한국의 예술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10년에 재단법인으로 전환돼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예술활동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극단은 현재 3개의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까지 국립극단의 전용 극장으로 사용하다가 2009년에 새롭게 복원된 명동예술극장, 그리고 국립극단의 단원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2명의 원로 단원의 이름을 붙인 백성이 장민호 극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한 소극장 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국립극단은 연극을 제작하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공연 제작의 가치 사슬과 연계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과제를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공연 제작 가치 사슬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작품 선정을 비롯해서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고민하는 기획, 그리고 이런 기획을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으로 만드는 제작, 그리고 이런 공연의 가치를 관객에게 소통하는 마케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작된 결과물을 관객에게 제공하는 극장입니다. 우선 기획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후위기 이슈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립극단의 작품 제작 시 고민해야 할 기후위기나 동시대성 화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립극단의 작품 제작 시 고민해야 할 위기나 동시대성 화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작 측면에서는 일회성 무대 장치, 그리고 비효율적인 조명 기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포스터나 전단처럼 이런 과다한 인쇄물 발행과 올드 미디어 등에 치중한 매체 전략을 탈피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장 내에서는 티켓이나 봉투 같은 일회용품 사용이랑 관객과의 기후위기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립극단은 작은 노력을 이미 시작했고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연 제작 가치 사슬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기획 측면에서 국립극단은 공공예술 조직 중에 처음으로
경영 목표의 기후 행동이라는 부분을 신설을 했고요. 국립대 윤리 현장 중에서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조항을 신설을 했고, 올해 시작된 3년간의 작품 개발 사업 주제로 기후와 환경을 선정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예술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작 부문에서는 특히 어린이 청소년극을 중심으로 배우와 콘텐츠 중심의 공연 제작을 시도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도는 국립극단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할 때 투어 진행 시에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일회성으로 제작되어 온 무대 세트에 대한 공유, 그리고 재활용 등을 위해서 연극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극장의 조명 장치를 LED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현재 활용 빈도가 낮아진 작품별 포스터 제작과 인쇄를 중단을 하고요. 공연별로 공통된 템플릿 형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오히려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디자인 분야는 반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책자 형태로 제작해온 프로그램북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무료 배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북의 인쇄 부수를 줄여나가면서 불필요한 종이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관이라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종이신문 구독도 중단을 했고요. 이제 웹 기반 스크랩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내부 정보 공유는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도 투입되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매회 이제 많이 발행되는 종이 티켓과 봉투를 온라인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트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념품을 위한 포장백도 생분해 포장백으로 전환해서 현재 배포 중에 있고요. 관객들과 기후위기, 재활용, 이런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기념품 제작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온 업사이클링 기념품은 저희가 아니라 이 대한항공의 퇴역 비행기의 기체 표면을 만든 업사이클링 기념품입니다. 관련된 예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론, 그리고 해외, 그리고 한국의 국립극단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일 밤 만나는 관객과 만나고 있는 작은 지구, 즉 극장의 일상이 사실 기후위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립극단이 당장 지금부터 변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용성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담고 있지만 또 이 국립극장이라는 공공기관에 계시면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있지만 저희 학생들이 항상 무대를 제작하고 공연을 하고 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으로 인제 체화가 돼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사실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교육계와 민간이 삼을 수 있는 어떤 준거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 팬데믹 시대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환경 혹은 우리가 인제 접속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실 분은 이은수 국립현대미술관 주무관이시고요. 현대미술관에서는 재작년
말, 즉 팬데믹이 이제 시작되었던 그 시기부터 작년을 거쳐서 금년까지 계속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저희와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굉장히 고안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수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 계셔서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모두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은수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요. 예, 제가 중계 리포터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너무나 멋진 자연 환경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금 화면으로 제가 봤을 때도 가상 화면처럼 보여질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뒤에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미술관에서 팬데믹 이후에 어떤 예술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들이 변화되고 있고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미술관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갖고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국립현대미술관은 지금 총 4관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관과 그리고 과천관, 그리고 덕수궁관, 청주관 총 4개의 사관 특성화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 사관들은 지금 각각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서 네.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PT가 지금 수정 버전이 아니고 이전 버전인 것 같은데요. 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뭐 온라인 전시 개막 중계라든가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교육 연작 영상 등으로 새로운 미술 문화를 선도하면서 국내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술관은 2021년 코로나 이후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시 기획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치유, 생태, 공존을 모두어로 해서 시대 정신을 성찰하는 주제 기획전으로 사회적인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바,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개인의 고통이라든가 사회적인 재난 속에서도 급변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제 지난주에 바로 개막을 했었죠. 재난과 치유라는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후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성찰하는 뭐 생태 예술, 그리고 개인과 집단, 또 국가와 국가 간 어떤 상생의 길을 찾는 평화예술 등의 주제를 통해서 재난과 환경 파괴, 폭력 등 한국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재난과 치유라는 전시는요, 사회적이라든가 미술사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와 화두를 어떤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주제 기획전입니다. 이 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을 해서 팬데믹이 어떤 개인과 사회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세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아주 폭넓은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포스트 휴먼, 인류세, 재난을 통해서 철학적인 개념과 연결해서 사회적 전환기에 관한 어떤 사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팬데믹이 전 지구적인 어떤 초연결 시대를 도래하게 됐지만 지금 동시에 거의 물리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어떤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런 국제 미술계와의 교류를 시도하는 그런 전시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해서는 지금 미술관 현장에 오시게 되면은 로비에 서승모 작가의 어떤 파빌리온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도 그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기존에 사용됐던 자원들을 재활용하면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시의 공간 같은 곳에서 작품 설치를 위한 가벽들이 기존에 활용됐던 모든 가벽들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예측 불허의 팬데믹을 기록하고 어떤 현재의 재난이 어떤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하는 어떤 유의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난과 치유 전시가 총 5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을 둘러싼 징후와 현상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쩌죠? 이 PT가 기존의 활용들이라 네. 어쨌든 지금 전시는 계속적으로 재난과 치유 이외에도 평화예술 그리고 생태예술 그 이외에도 현장 특성적으로 저희가 덕수궁에서 가지고 있는 야외 프로젝트, 과천관에서 가지고 있는 야외 프로젝트, 어떤 생태예술이라든가 대지의 시간 같은 다양한 주제기획전으로부터 중요한 현안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평화예술 온 같은 경우도 미술관의 어떤 K아트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어떤 대지가 품은 미술관 그리고 동시대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전시인데요. 이번 2021년 겨울철 야외 전시로 관객과의 접촉의 기회를 좀 늘리고 미술관의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야외 설치 프로젝트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제가 지금 이 PT가 좀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총 9개가량의 프로젝트들이 이번 연도에 과천, 서울, 덕수궁, 청주와 더불어서 다양한 야외 프로젝트라든가 재난과 치유라는 전시는 이미 지난주에 막을 열었고요. 1월 시작으로 해서 한 9개의 전시 야외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미술관의 탄소 중립 예술 프로젝트 안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50 탄소 중립은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인류 사회의 목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 탄소 문명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탈탄소 문명으로부터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후 위기를 야기한 최대 원인이 화석 연료의 연소였기 때문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요. 우리 에너지 이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제도의 경제 구조, 생활 양식, 나아가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는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인해서 시장의 규칙과 질서가 바뀌고 있고요. 기후 위기는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만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이제 건강 영향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으로의 경계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미술관에서도 탄소 중립 예술 프로젝트 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와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환경 친화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설치 작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의 작품 제작, 운영, 그리고 사후 처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분화의 예술가, 디자이너, 기술자, 또 환경 전문가, 과학자 등과 같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실험과 개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술관의 안과 밖의 야외 공간에서도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탄소 중립의 다양한 방법론을 공유하고 동시에 어떤 대국민의 문화 향유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마당이 있죠. 그 마당을 통한 다양한 탄소 중립을 강화하는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미술관 마당에서는 미세먼지라든가 복사열, 친환경 난방 등 계절별 기후의 이슈를 반영한 환경 친화 공공미술 설치라든가 작품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제로를 가시화할 건축, 디자인, 현대미술 등 다분화의 예술가들의 프로젝트를 제작 지원하고 또 기술, 환경, 과학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시각예술계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크샵, 퍼포먼스 등 환경 문제를 공유할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연중 설치를 해서 이제 프로젝트라든가 컨퍼런스의 시너지를 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B 구축을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에서 전시가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굉장히 대량의 가벽과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 미술관의 디스플레이 자재를 재순환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실천 가능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현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관람권을 발급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전 예약과 더불어서 QR코드를 부여하여 어떤 더 이상의 관람권 제작을 중단하는 것들도 좀 의미 있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람객들이 활용하시는 리플렛 같은 것들도 리플렛 수거함을 통해서 리플렛을 다 활용한 리플렛을 현장에서 모으고 그것들을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예술 프로젝트 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로 해서요. 이거는 대략적인 안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DB 구축 같은 것들도 전국 박물관과 함께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프로젝트 해외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좀 참조하기도 했고 레퍼런스가 되었던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데이비드 벤자민의 하이파이 같은 것들도 이제 관람객들에게 어떤 물과 그늘, 휴식을 주는 컨셉으로 해서 PSI 공모전에 통해서 프로젝트로 보여줬었던 작품이죠. 네, 이것 또한 어떤 친환경 설치작인 하이파이도 저희 이번에 예술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좀 레퍼런스가 되어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시는 단 로시하이드의 스모그 프리타워인데요. 뭐 거대한 공기청정기였죠. 그 정전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빨아다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초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는 것들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 프로젝트로 저희가 대중이 가까운 도심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접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미술관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미술 디자인과 같은 그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예술계 경계를 확장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지성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선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들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미술계 활기를 제공하거나 또 야외 공간에서 관객을 찾아가는 작품들과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양한 소통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제 사실은 가장 저는 중요한 이 세션은 마지막에 있을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여러 주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내용을 저희 참여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것이 더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그걸 찾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희에게 지역 차원에서 즉 지금 앞선 두 분께서는 국립기관에 둘 분 다 계셔서 그런 공공기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떤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 주셨다면
지금 이제 저희에게 이 사례를 같이 공유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의 그 지역 재단이죠. 계시면서 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음 지역의 구체적인 일들과 행위자들이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 김소원 학예연구사님께서 그 성북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 순환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소원 선생님 나와 주시죠. 네, 김소원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 저만 안 들리는 건지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들립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재단 학예사 김소원이고요. 저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처라는 제목으로 성북의 예술 순환로 프로젝트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계는 다 아시겠지만 예산 축소와 행사 취소 등의 악재를 넘어서 예술의 사회적 필요성 각인과 존재 증명에 나서야 하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예술적인 실험, 연구, 또 실천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의 자각을 일깨웠으며 또 예측 불허의 이런 급격한 외부 변화 사항에 대해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작동을 멈추지 않는 단단한 예술 생태계 내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즉, 선제적인 위기 대처 방안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지역 환경의 특성에 맞는 이런 예술 생태 환경 조성을 관점으로 진행 중인 성북의 예술 순환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 복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복지, 그 먹고 사는 생계 유지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예술 충동을 확실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소통 지속의 장 플랫폼이 계속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어디에나라는 것, 그 장소성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언제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화 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함의들을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이제 예술 순환로 사업이 펼쳐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가 가져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있겠는데요. 예술 주체, 또 네트워크, 지역의 접점, 공간,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 그것을 채우고 있는 내용과 컨텐츠 등이 모두 두루 갖추어졌을 때 이 예술 생태계가 건강하게 발현이 되고 또 지속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예술순환로는 성북문화재단과 지역의 예술가 주민, 그러니까 예술가이자 주민이고 주민이자 예술가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데요, 지역에. 그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거버넌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버넌스 실험을 주도하고 경험해온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술순환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거는 지속적이고 자립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과 확장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이 예술 순환로라는 거는 지역 기반의 다층적이고 다자적인 오픈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북 예술순환로라는 사업 자체가 성북문화재단과의 아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북문화재단은 현재 지역 재단이자 또 문화 정책의 전문 기관이고 또 협치의 매개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8년도에는 보시면은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도 수상했는데요. 그 성북문화재단이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공유성북 원탁회의와의 처음에 재단이 설립되면서부터 처음에 큰 그림을 같이 그리고 계속 협력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버넌스 공간을 조성하고 성북형 시민 자산화를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예로서 미인도 이건 미아리 고개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아리 고개 하부 복합 문화 공간인 미인도와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 또 천장산 우화극장 같은 곳들이 성북형의 시민 자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이고 또 성북문화재단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이자 또 공유성북 원탁회의와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사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예술가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지금 예술순환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성북의 월곡 석관 지역은 그런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의 기반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여러 번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 작년부터 5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북 예술순환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월곡 석관 이게 내부 순환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밑에 이미지거든요. 사진인데 이 주변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조금 오랫동안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고가 밑에 여기 보셨던 이 세석관 시장인데요. 이 내부가 또 이렇게 지금 안전진단 등급 D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지하철로는 월곡역과 상월곡역을 지나가고 있는 그 내부 순환로 있는 곳이고 이게 저층 주거지 비율이 높고 이제 고가도로가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후보로 돼 있고 그렇지만 또 자원으로 보자면 지역 내 예술대학이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동덕여대가 이 인근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들은 그간의 성북구의 거버넌스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주요 거점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그래서 월장석 친구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커뮤니티, 석관동 예술마을 이렇게 있고요. 기존의 거점 공간들로 성북 정보도서관, 천장산 우화극장, 돌거지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순환로의 이 아이덴티티는 월곡 석관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물인 순환 고가도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좀 더 예술하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보고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활동들, 노력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순환로 사업은 19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20년 작년과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 실행하는 3개년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고려를 지금도 현재 같이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자문단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트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시도를 하고 또 열심히 지금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순환로의 목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및 합의를 구하고 있고 또 창작 중심의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공론장을 주기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공유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 4가지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트 거버넌스로서의 예술순환론 논의 기반인데요. 예술가 활동이 확장되는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오프를 같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금 현재 웹진이 여러분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기반의 2번째로서는 안정적인 활동과 생태계 구축의 단계로서 공간을 마련하고, 근데 또 거기서 또 공론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은 기존 거점 공간, 그다음에 민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민간 공간, 그다음에 신규 조성 공간, 이렇게 3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서 예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에 또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아이디어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 플랫폼, 그다음에 자산화,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예술 경제 활성화 부분들을 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술 순환론을 지금 다시 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5가지 소그룹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리고 동네 살롱제라는 예술제, 그다음에 오리랩이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오픈 리서치 랩, 지역 연구를 하는, 다음 공간 실험 운영을 하는 요술램프, 그다음에 웹 플랫폼인 웹진 민미,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 실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예술 창작가들, 보통 아티스트라고 저희가 말하죠. 그 창작가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실험을 하는데, 전시도 물론 하고요. 토론도 하고 그 어떤 것도 다 실험할 수 있는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사용자들, 또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에 채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공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술가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면서 작업실도 되고 커뮤니티 룸도 되면서 창작, 향유, 또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술 생태계 실험의 공간으로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 오픈 때의 모습이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거는 쌀 라운지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쌀집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름을 계속 인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쌀 라운지라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현재는 모습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식당 겸 또 회의 공간, 자율적인 사용 공간, 다양하게 좀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내부 순환로가 지나가고 뭔가 좀 더 도시가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술가들의 흔적들이 생기면서 이 도시의 지형도가 좀 변화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네 살롱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술 작품들 전시와 축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 월곡, 석관 지역의 아트씬을 조망하고 이 지역 내 거점 공간들을 모두 활성화, 다 점으로 연결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이 축제, 말하자면 예술 축제인 동네 살롱제를 기획하고 실행을 했고요. 이 살롱제의 배경에서는 당시에 인제 이 살롱제 예술제를 오픈하려고 했을 때가 팬데믹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더욱더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의 형태가 무엇일까? 구조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이 배경으로서 많이 정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롱제의 구성은 총 4가지인데, 유이 살롱이라는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그리고 실험 기획이라는 거는
또 아까 공간 실험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듯이 이제 여기서도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기획입니다. 공간 동네 살롱은 지역 문화와 예술 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 이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무크지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살롱제의 예술 축제가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왼편에 있는 거는 그 장위동이 또 재개발로 인해서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현수막들이 걸리고 그랬던 상황에서 예술가가 거기서 수거한 현수막을 이렇게 작품으로 내보였고, 실제로 손으로 돌리면서 이 현수막들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동네 곳곳에 버려진 상자로 만들어진 그런 동네의 모습. 이것도 또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고민으로서 수레에 직접 끌고 가는, 예, 작품 전시에 필요한 것들 수레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수원 선생님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네. 안에 마무리 네. 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목으로서 역병 어띠하리꼬라는 전시도 있었는데요. 예, 이건 뭐 설치 작품이고, 이거는 이제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역병에 대한 이미지를. 그다음에 예술 생태계 스터디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스터디의 내용도 다 정하고 이렇게 꾸려 보았고, 여기에 인제 뭐 예술 생태계 박신희 교수님이 뭐 예술 생태계 개념 및 접근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것도 같이 함께 해 주셨고, 5번의 총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공개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오리랩 지역 연구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성북 내에서 중장기적이고 생태계 중심적인 지역 연구를 조사해 오던 각각 활동하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연구 주제를 좀 정하고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지역학을 개념화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인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골라봤고, 네, 도시 인문학의 등장, 뭐 서우석 교수님도 와서 강의를 해 주셨고, 네, 요런 시간들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웹진 민미는 오프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하는 모든 활동들을 또 모아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리뷰, 그다음에 결과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칼럼들도 들어가고 예술가들의 글쓰기도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웹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의유와 장기적인 과제를 좀 살펴볼 건데,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라는 것이 이런 추상적인 언명에 좀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들을 지금 3개년 계획 그리고 그 이후까지 생각하여서 지역 속에서 함께하는 예술의 그 모습을 같이 그려보면서 실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실현의 매개로서의 그 예술가들이었다면은, 그다음에 실현의 주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성숙된 거버넌스의 실현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진행형 과제라 한 것은 아직 이 프로젝트가 온고잉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 과제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변화되고 있는 주민과 예술인 동료 등의, 그리고 새로운 주체 참여 도모를 전략을 세우자라는 것. 그다음에 거점 공간과 민간 파트너의 협력 체계가 아직은 좀 미약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마련해 보자. 그다음에 성숙된 민관 협치를 통해서 예술 주체, 그러니까 자립은 해야 되겠죠. 민관 협치를 통해서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어떻게 자립하느냐, 근데 어떤 부분을 또 책임지면서 가느냐라는 균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장기 계획, 그러니까 중기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남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재단은 요약하자면 구체성, 실천 이 두 단어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실천의 차원에서 바로 이어서 저희에게 발제해 주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김수연 교수님이 그 교육 현장에서 또 어떠한 실천이 가능한지를 수상한 식탁이라는 그 교육 연극을
사례로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경성대학교 영국영화학부 조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식탁이라는 제목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환경 이슈와 관련된 TI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PPT를 영어로 만들어 놨어요. 공식 언어가 영어여서 영어로 진행을 해야 한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말로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해라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래서 이제 PPT는 영어로 되어 있고 저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드라마와 시어터 교육의 전문가로서, 시어터 교육의 전문가로서 연극이 극장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TI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TI 프로젝트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상한 식탁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드라마와 시어터의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TI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예술 교육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논의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을 이제 말미에 그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조금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TI 프로젝트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환경의 이슈와 관련된 수상한 식탁이라는 프로그램 말고도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계속 지금 개발하고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TI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이유, 그 안에는 어떤 질문들이 제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이런 이슈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설명,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현장에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TI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과 동시에 지금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건 온라인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이제 수상한 식탁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험은 없지만 유튜버 요뇨라는 작품, 사이버 불링을 다루었던 작품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바 있어서 그것과 관련하여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트 에듀케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우리 그 예술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와 관련하여서 계속적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북극곰이 의 삶의 터전은 잃어가고 있고, 사하라 사막에는 50년 만에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수, 가뭄 이런 기상 이변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요.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먹고 물고기와 새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교육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수상한 식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행위로 실천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미래적인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을 한 바 있습니다. TI가 무엇이냐를 조금 이제 드라마와 시어터 교육과 관련돼서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Theater in Education의 약자이고요. 196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간 어떤 연구 교육의 프로그램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TIA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주로 퍼포먼스 파트와 드라마 워크숍 파트가 연결이 됩니다. 퍼포먼스 파트를 통해서 이제 학생 관객들은 이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워크숍 파트에서는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클래스 사이즈를 넘어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연의 형태를 통해서 이 이슈와 관련된 관심의 환기,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상의 상황, 드라마틱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지 최대한 펼쳐내 보여지는 것을 중점으로 퍼포먼스 파트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바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드라마 워크숍 파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TI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연희자, 배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포지션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액터 티처라고 부릅니다. 액터 티처는 공연 파트에서는 공연을 보여주고, 드라마 워크숍 파트에서는 학생들의 워크숍을 이끄는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저희 학교 경성대학교 연극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이 주로 액터 티처로서 저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액터 티처들은 단순히 뭐 제가 하는 디렉션을 따라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동료이자 공동 창작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정말 잠재적인 미래의 잠재적인 액션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학생들의 진짜 그 진실된 어떤 주의, 집중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싶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해서 첫 번째 퍼포먼스 파트, 그리고 그 안에서 액티비티 파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퍼포먼스 파트,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파트로 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그 초등학교를 울산과 칠곡에 있는 두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바 있고요.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1인 다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물이 변환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공연을 보고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본 매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첫 번째 공연 파트로 들어갑니다. 공연에서는 보영이라는 캐릭터와 지은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학생 관객과 가볍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관객석에 앉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나오셔서 내일 소풍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할 때 일회용품을 싸우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간단한 환경 교육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보영이네 집 소풍 가는 날 아침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뭐 이제 굉장히 뭐 멋있게 꾸며진 무대라든가 그런 그 화려한 의상을 지양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주 단순하게 교실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간단한 소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시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바탕으로 극장을 구현해낸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보영이는 늦게 일어나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못한 거죠. 일회용품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안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못해서, 엄마는 이미 도시락을 싸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시락을 들고 이제 보영이는 소풍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풍을 갔다라는 설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캐릭터들, 지은이라는 캐릭터와 보영이라는 캐릭터는 아예 관객석에 가 있죠. 그래서 함께 이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선생님 역할을 맡으신 분은 여기서 이제 퍼포먼스 파트 안에 있는 액티비티 파트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OX 퀴즈를 해요. 환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질문을 묻는 이제 OX 퀴즈를 하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좀 재밌게 생각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잘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잘 찍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공연 파트로 이제 연결이 되죠. 도시락을 먹는 장면으로 이어져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단짝 친구인 지은이와 보영이는 좀 투닥거리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지은이가 이제 약간 놀리죠. 환경 파괴자다. 너 왜 일회용품에 도시락을 싸왔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말에 이제 보영이가 화가 나서 이제 어, 퇴장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막간 음악이 있으면서 보영이네 집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보영이는 이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는 이제 행동하는 게 조금 이제 낯설죠.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이 로봇처럼 신용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이 접시를 내밀면서 먹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늘 먹던 거잖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들어갔던 이유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사를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 씬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하게 분해가 돼서 돌고 돌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이런 장면을 넣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넣게 됩니다. 왠지 이상한 엄마를 피해서 이제 보영이는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끼는 거북이, 애완 거북이를 들고 이제 퇴장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의 이 모습인데요. 이 공연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교실에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애완 거북이를 들고 이제 퇴장을 그랬는데 이제 애완 거북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보영이 앞에 저 위에 커다란 대형 이제 거북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에코가 섞여 있는 어떤 괴기스러운 음악과 함께 그래서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은색 천과 함께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토해내요. 으악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검은 바다로 다시 이제 변화돼서 그 검은 바다가 이제 보영이를 이제 덮고 이제 끝나죠. 그럼 이제 보영이는 이제 악몽에서 깨어났다는 설정으로 깨어나서 안 돼라고 소리를 지면서 이제 깨어나 보니 소풍날 아침이더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공연 파트 2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이후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네,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엄마가 어떻게 엄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역할을 바꿔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토론, 토의, 나눔, 소그룹에서 생각을 나누고, 공연 후에 이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경적 이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서약서를 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서를 쓰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가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드라마와 시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 느끼게 된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즐거움, 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시어터 자체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매체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 learning by doing 그리고 이제 예술적인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 예술과 교육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는 어떤가와 관련하여서 이제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 했었던 기사가 이렇게 나기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연 장면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녹화를 떠놓고 저희는 이제 액터 티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항상 모든 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부끄러웠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TI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충분한 이제 학교 측의 요구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수용을 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면서 조금 더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학생 관객들과 함께 있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도움을 얻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제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 사회 안에서 아트 에듀케이션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회 안에서 아트 에듀케이션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이제 논의 시간에 좀 더 계속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말씀하셔서 저희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시간이 없이 막 지금 온라인 이 세션이 진행되어 가지고요. 막 숨가쁘게 지금 발제를 막 커버하고 있는 중인데요. 드디어 이제 이보람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 저희도 남은 시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을 열심히 하면서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교에 계신 이보람 교수님이시고요. 이보람 교수님은 금융학, 미술 경영 이런 걸 전공하셨는데 이런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현재는 No String Attached 장애 극단이라는 극단의 어떤 활동이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이렇게 코로나의 단절의 시대에 있어서 이 극단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새로운 연구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네, 이보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주에 있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커넥터빌리티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경희대학교의 박신희 교수님, 그리고 또 나머지 대학교의 루스 랜스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애예술 지지 옹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카데믹으로서 한국에 있는 장애예술단체 그리고 호주에 있는 장애예술단체를 매칭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자극을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장애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같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목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비극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요.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사회가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있고 또 사회가 바뀌고 사회 환경의 변화가 되면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벗어나서 사회에 또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된다.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장애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누구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향유 또 문화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죠. 근데 호주의 예를 들어보면은 5명 중에 1명꼴로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 향유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함께 그 25%의 장애가 있는 호주인들 중에 호주 전체 인구에서 약 9% 정도만 전문적인 예술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간극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술의 향유를 벗어나서 전문적인 예술 활동, 예술을 경제 생활로 연결하고 또 이 예술 산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하면 조성될 수 있을까가 지금 화두거든요, 호주에서는.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장애 예술인은 평균적으로 연간 수입이 비장애 예술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 차이, 그런 불평등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코넥터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제가 세 번째 매칭 프로젝트이고요. 이번에는 호주의 노스트링스 어태치드 장애극단과 한국의 청주에 있는 문화마루 이 두 극단을 매칭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극단은 호주 아들레이드에서 1994년에 장애예술 운동과 함께 시작된 극단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말 커뮤니티 아트의 모습을 갖고 있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기본으로 해서 또 이제 여기서 특출난 배우들을 더 큰 공연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2019년에 또 초대받아서 쇼케이스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장애문화예술원 이음 해외 쇼케이스에서 그게 뭐였지라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또 사회적 기업인 움직임예술원 문화마루와 연결을 해봤는데요. 윤보경 대표님께서는 2013년에 충북의 최초로 예술사회적 기업을 만드셨고요. 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또 예술 교육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0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예술제들을 참가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두 단체를 매칭을 시킬 때 서로 협력하면서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참여자들이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워크숍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근데 사실 워크숍을 할 때는 비장애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가장 장애 참가자들에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을 짤 때는 선생님들이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항상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게 당연히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호주, 서울, 청주 이렇게 세 곳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많은 미팅을 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워크숍 전에는 두 번 아주 포멀한 미팅을 했고요. 그 미팅에서는 어떻게 워크숍을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걸 이야기할 것인지 미리 다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스크린, 어떻게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사전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워크숍을 딱 3번밖에 진행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날 오후 3주에 거쳐서 진행하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총 6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또 6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호주에서는 4명의 참여자가 있었고 또 4명의 스태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촬영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참여하셨고요. 저는 제가 통역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통역으로 참여를 하였고 또 3명의 관찰자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의 원칙이 있었어요. 이 여러 단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모든 스텝에 참여해서 그게 콜라보레이티브하게 협력적으로 같이 코디자인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카이빙하자. 그래서 저희 줌 미팅부터 워크숍부터 뭐 사전 논의부터 다 뭐 민어도 작성하고 리코딩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들의 역량 개발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공연화할까? 그것도 저희의 화두였고요. 또 이번에 정말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걸 하는 표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끄는 참여자들이 이끄는 워크숍으로 해보자가 저희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워크숍 첫 번째 워크숍은 No Strings에서 리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그 동작 움직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지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된 느낌을 참여자들한테 받게 할 수 있을까가 주 목적이었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두 번째 워크숍은 컬처 마루, 그 문화 마루에서 리드를 했는데 또 369 게임을 전파하고 호주에 또 강강술래를 모토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변형적인 동작 또 노래, 템포 이런 걸 넣어가면서 호주 친구들한테 우리 한국의 문화를 좀 알려주면서 같이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고 또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워크숍을 토대로 서로가 개인적인 이야기, 나한테 가장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지 그거를 언어로 표현해보기, 동작으로 표현해보기, 그걸 따라해보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참여자 하나하나가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이게 첫 번째 워크숍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스크린, 뭐 화면, 모니터, 그 카메라 감독님들 뭐 다 계시고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세팅이 돼 있었고요. 첫 번째 워크숍에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였는데 정말 그 화면이 있는지도 모르게 정말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느낌? 정말 신나게 놀고 신나게 장난치고 정말 뛰어놀다 춤추다 장난치다 이렇게 시간을 한바탕 보내고 왔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워크숍은 1시간 반 가량이었는데요. 사실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집중도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길게 가면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 1시간 반은 너무너무 짧았어요. 결과적으로 그 흥이 다들 가라앉지를 못해서 아쉬웠는데요. 두 번째 워크숍은 강강술래 혹시 청어역기라고 아세요? 그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청어역기를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이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가장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들 그거를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걸 경청하고 그걸 또 몸으로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5번째 그 벽, 저희가 그 포용예술, 포용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대, 열려있는 극장, 함께 할 때 더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는 프로젝트였고요. 즐겁게 나누면서 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인파워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워크숍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Can everyone try this?
오늘 이제 춤 동작이 되게 멋졌다는 말을 듣고 저도 되게 이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저도 민균이처럼 오늘 춤 동작 따라한 거 재밌었고 즐겁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저희 참여자들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넘치는 끼와 재능을 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렇게 따뜻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란 교수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적은 시간이나마 지금 토론을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해 오시고 또 말씀하시려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적어서 다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그 토론 시간 동안은 저희가 조금 더 말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이제 말씀 더 보태주셔서 해주셔도 좋고요. 오늘 5개의 발표를 보면 사실은 이 위기의 시대에 예술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예술가가 어떻게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예술가라고 하면 항상 어떤 아우라를 갖고 그 자체의 창작 활동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런 사회적 차원의 활동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더 예술가의 중요성과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예술의 방식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희가 각각의 그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다 소속해 계신 단체도 다르고 그 단체의 목표나 아니면 관련자들이나 아니면 또 역할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을 수가 없어서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거기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사회와 연결하는 어떤 예술 활동, 이런 사회의 위기 같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예술 활동이나 예술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하셨던 내용들은 되게 잘 되는 것만 사실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그게 어떤 기획의 측면이든지 아니면 조직의 측면이든지 아니면 또 외부와의 연대와 그런 연대를 만들어가는 측면이든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일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떨까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인제 정용석 정 팀장님 말씀하실 때 번뜩 떠오르는 게 인제 저희 학교의 인제 그런 문제들이었거든요. 저희가 네. 항상 뭔가 이렇게 환경 생태 막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산은 쥐꼬리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더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항상 뭔가 무대 제작을 하고 있고 그걸 또 폐기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왜 우리가 교육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교육기관에서 이걸 배워나가지 못하면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이거를 하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극장에 계시는 입장에서 이런 조금 더 뭔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 기존의 관습을 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그것이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일단 인식들을 깰 수 있는 뭐 어떤 고민의 좀 그런 시간들이 교육의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는 어 늘상 관습적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씩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는 태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극장이라는 공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조명의 예열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 좀 줄이면서 기존에 좋아진 조명 장비들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전혀 예산이 들지 않고 각자의 고민과 이제 매뉴얼 정독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좀 그 행동들이 작게나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태도의 변화가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또 저희 뭐 순서대로 말을 할지 아니면 말씀하시고 싶은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하실지 쭉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회적 예술 교육과 아까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저기 김수영 교수님께서 좀 남겨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술 교육이 이런 사회적 위기를 저희가 인지하도록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남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조금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정용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매뉴얼을 살펴보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행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로 들어오는 것보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울리는 것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행위로 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술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울림은 그 행위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놀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놀이성과 관련하여서는요, 뭐 대가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로 뭐 대가도 없고 근데 몰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진 새로운 사고 체계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측면에서 예술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울림을 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술의 형태, 예술을 하는 목적이 모든 예술가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예술 교육이 갖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르고 그런 각기 다른 예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 그 예술의 힘, 그런 그 힘이 근본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답들을 찾아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놀이의 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보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사례가 물론 인제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장애 예술로서 하고 있는 활동들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교육적인 어떤 효과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무슨 교육적 효과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무슨 뭐 태도가 좋아진다든지 뭐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예술 교육을 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 장애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효과라고 할까? 아까 놀이와 관련돼서든 정말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굉장히 이렇게 인상 깊게 보셨었는지 한번 나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 사회성에 대해서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를 사귄다는 거,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 또 남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거, 이게 다 모두 사회적인 그 능력이잖아요. 이번에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순간을 정말 만끽한다는 게 눈에 보였고, 또 남들을 알아갈 때 거기서 오는 뭐 즐거움, 희열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뭐 셀프 이스팀이나 자신감 형성 이런 데 다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친구를 사귄다는 거. 그게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사회성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인제 예술 교육이 그냥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능을 고도화한다거나 뭐 수월적인 어떤 그런 예술적 가치 이것을 인제 만들어내고 달성한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듯이 인제 장애인 친구들이 사회와 연결돼 있는 걸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걸 보고 있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인제 성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인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통 머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몸에서부터 인제 머리로 가는 여행을 하는 게 이를테면 인제 예술교육이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감명 깊고 인상적인데, 그 성부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저는 진짜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팬데믹 시대에 말하자면 성부문화재단이 갑자기 뭐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이렇게 뜸들이듯이 해온 단체들이었는데, 그 특별히 그런 위기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런 예술가들이 쪼끔 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술가들과는 달리 뭔가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을 보였다거나 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 굉장히 밀착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봤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큰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능 있고 열정 넘치는 작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사실 많이 느꼈고요. 그들이 그걸 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을 뿐이다라는 부분들, 그냥 매우 순간순간 항상 놀래요.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계시고, 근데 인제 이게 사업으로 항상 진행되면서는 그 사업이 끝나면 이후에 인제 지속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술순환로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뭐 거점 만들고 기반 만들고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스스로들의 공론장에서 다 끌어내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기에는 3 년도 사실은 긴 기간이 4 년, 뭐 준비 기간까지 하면 4 년인데 결코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조금 해서 재미가 붙으려고 하면 사업은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플랜이 한 뭐 4 년짜리 사업이라도 같이 함께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성북에서 벌써 한 5년 전에 뭐 거버넌스 실험들을 많이 했었고 시작했었고, 지금이 인제 또다시 인제 이쪽 성북 을 지역에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식이든 뭐 운영해서 이끌어가는 것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소연 그 큐레이터님께, 저희 이은수 큐레이터님께도 현장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 계신데 잠깐만 뭐 말씀을 듣자면, 그 미술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담론들이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관람객으로서 그 담론에 좀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향 같은 것들 현대미술관에서 앞으로 하고 있는 걸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이 난국을 기회로 굉장히 미술관에서도 사회적 소통을 많이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전시, 뭐 컨퍼런스, 그리고 뭐 워크샵, 그리고 다양한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나니 해외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됐었던 그런 담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술이라는 것이 갖는 힘을 통해서 아주 리버럴하게 이제 먼저 사회적인 기조를 끌어가고 이제 소통을 시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미 많았다는 걸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 미술관도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일의 미술관이긴 하지만 지난 뭐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선언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프로젝트, 예술 프로젝트로서 아젠다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무자들 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어떤 삶의 변화라든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금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은수 팀장님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가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온라인 시대의 가상 화면에 또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하고 이런 사례를 나누어 주시는데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와 이렇게 연결하는 예술가 또는 예술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세션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